오늘 경기가 끝나는 휘슬 소리를 듣고 저는 솔직하게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소리는 단순한 종료 신호가 아니라 우리 클럽의 강등을 공식적으로 선포하는 사형 선고처럼 들렸거든요. 그 막막한 공포가 밀려올 때 제 머릿속이 본능적으로 찾아 헤맨 이름은 손흥민이었습니다. 이제는 우리 곁에 없지만 오랫동안 우리를 지탱해줬던 영원한 캡틴 말입니다. 이번 뉴캐슬전 참패로 추락한 토트넘. 이제 강등이라는 단어는 더 이상 농담이 아닌 잔인한 현실이 되었습니다. 이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과거 손흥민을 껌딱지처럼 따랐던 파페 사르가 던진 의미심장한 인터뷰가 영국 현지를 뒤흔들고 있습니다. 팀이 붕괴되는 순간 그가 본능적으로 소환한 이름은 결국 그들의 영원한 캡틴 손흥민이었는데요. 자세한 내용을 좋아요 버튼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뉴캐슬전이 끝난 직후 제 머릿속엔 딱 한 가지 생각뿐이었습니다. 진짜 강등될 수도 있겠다는 공포, 그리고 그 공포가 밀려오는 순간 가장 먼저 떠오른 이름은 손흥민이었습니다. 무엇 때문에 이미 떠난 선수를 지금 꺼내느냐고 묻고 싶으시겠지만 오늘 제가 피치 위에서 겪은 일들을 들으시면 이해하실 겁니다. 먼저 팬분들께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여드린 건 토트넘의 축구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저부터 인정합니다. 미드필더로서 경기 흐름을 만들어야 하는데 볼을 받아도 앞에 그림이 보이지 않았고 의미 없는 패스만 반복했습니다. 제 책임이 큽니다. 그런데 오늘은 다음에 잘하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그 말을 올 시즌 몇 번이나 했는지 모릅니다. 매번 같은 사과, 같은 약속, 같은 결과. 오늘은 제가 느낀 것을 가감 없이 말하겠습니다. 먼저 뉴캐슬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야 제가 왜 손흥민을 떠올릴 수밖에 없었는지 여러분도 느끼실 수 있을 테니까요. 솔직히 오늘 그들이 대단한 걸 한 건 아닙니다. 빠르게 전환하고 빈 공간을 찾고 정확한 패스를 연결했습니다. 프리미어리그의 기본입니다. 우리는 그 기본에 무너졌습니다. 상대가 뛰어나서 진 게 아니라 우리가 기본조차 하지 못해서 졌습니다. 실점 장면들의 패턴이 전부 똑같았습니다. 뉴캐슬이 전진하면 우리 선수들은 수비 모양만 갖췄습니다. 적당한 거리에서 따라가는 신용을 했습니다. 몸을 사이에 넣지 않고 슬라이딩을 하지 않고 슈팅 앞에서 몸을 던지지 않았습니다. 수비를 하는 게 아니라 수비하는 척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중앙에서 커버하려고 쉬지 않고 뛰었지만 미드필더 한 명이 수비 라인 전체를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더 심각한 건 전방 압박이었습니다. 우리 공격수들은 상대가 빌드업할 때 그냥 서 있었습니다. 뉴캐슬은 아무 저항 없이 볼을 전진시켰고 풀백까지 거침없이 우리 진영으로 올라왔습니다. 여기서 제가 아까 왜 손흥민을 꺼냈는지 첫 번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감정이 아니라 전술적 사실입니다. 손흥민이 전방에 있었을 때 상대는 라인을 함부로 올리지 못했습니다. 턴오버가 나는 순간 그 스피드로 뒷공간을 찔리면 따라잡을 수비수가 이 리그에 없었으니까요. 손흥민이 공을 한 번도 안 건드려도 서 있는 것만으로 상대의 전술적 선택지를 줄이는 존재였습니다. 그 보이지 않는 방패가 사라지니까 오늘 뉴캐슬은 훈련 경기하듯 편하게 우리 진영을 드나들었습니다. 미드필더로서 더 직접적으로 체감합니다. 손흥민이 있을 때 볼을 잡고 고개를 들면 항상 움직임이 보였습니다. 수비 라인 뒤를 노리고 하프 스페이스로 빠지고 끊임없이 패스 옵션을 만들어줬습니다. 볼을 잡는 순간 머릿속에 두세 가지 그림이 떠올랐습니다. 오늘은 고개를 들 때마다 앞이 막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 경기에서는 움직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손흥민이 사라진 건 득점원 하나가 빠진 게 아닙니다. 이 팀의 전술적 선택지가 통째로 사라진 겁니다. 그리고 전술 이상으로 오늘 뼈저리게 느낀 게 있습니다. 이게 제가 손흥민을 꺼낸 두 번째 이유입니다. 전반에 첫 골을 내주고 센터 서클로 돌아왔을 때 저는 동료들의 눈을 찾았습니다. 누군가와 눈을 마주치고 되찾자는 신호를 주고받고 싶었습니다. 제가 본 건 텅 빈 눈동자들이었습니다. 땅을 보거나 심판한테 항의하거나 양팔을 벌리며 자기 잘못이 아니라는 몸짓을 하고 있었습니다. 11명이 같은 피치 위에 있는데 각자 따로였습니다. 손흥민이 있었을 때 같은 상황에서 벌어지는 일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실점하면 손흥민이 가장 먼저 가까운 동료에게 갔습니다. 눈을 맞추고 고개를 끄덕이며 괜찮아, 시간 있어. 때로는 등을 한번 두드려주는 게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그 짧은 연결이 얼어붙은 팀을 다시 움직이게 만들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그 연결고리가 없었습니다. 저도 하려고 했는데 제 말이 닿지 않았습니다. 실점보다 무서운 건 실점 이후에 아무도 서로를 일으켜 세우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팀이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경기를 결정하는데 오늘 우리는 반응하지 못했습니다. 보드진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클럽은 손흥민이 떠난 자리를 비싼 선수들로 채웠습니다. 하지만 그 숫자가 순위표에는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라커룸에서 제가 보는 현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로운 선수들 대부분이 자기 몸값을 정당화하는 데 바쁩니다. 힘들어하는 동료한테 먼저 다가가는 사람이 없습니다. 지고 난 뒤 라커룸이 조용한 건 반성이 아니라 무관심입니다. 이건 팀이 아닙니다. 손흥민은 이 팀에서 가장 많은 골을 넣는 선수이면서 라커룸에서는 가장 먼저 동료를 챙기는 사람이었습니다. 본인이 골을 못 넣은 날에도 어시스트한 동료를 축하해줬고 훈련장에 가장 먼저 나와 가장 늦게 떠났습니다. 그 태도가 라커룸의 기준이 됐고 자기만 생각하는 게 부끄러운 문화가 만들어졌습니다. 보드지는 선수의 스탯은 돈으로 샀을지 몰라도 손흥민이 수년간 만들어온 팀의 품격은 이적 시장에서 살 수 없다는 걸 간과했습니다. 리더십은 카탈로그에 없습니다. 손흥민이 떠나기 전부터 균열은 있었습니다. 시스템이 한 사람한테 너무 기대고 있다는 건 다들 알고 있었습니다. 한 사람이 빠지자 전부 드러난 겁니다. 이건 손흥민의 탓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오래 이 팀을 붙잡고 있었는지를 증명하는 것이고 데뷔를 못한 건 클럽 전체의 책임입니다. 순위표를 보십시오. 강등이라는 단어가 토트넘 옆에 붙어 있습니다. 이 유니폼을 입은 선수가 이런 말을 해야 한다는 것 자체가 이 팀이 어디까지 와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제가 오늘 계속 손흥민을 꺼내는 마지막 이유입니다. 저는 손흥민과 함께 트로피를 들어올린 사람입니다. 라커룸에서 다 같이 소리 지르고 서로를 끌어안고 그동안의 고통이 한 번에 터지는 그 순간을 제 몸이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게 하루아침에 온 게 아닙니다. 매일 서로를 밀어붙이고 경기에서 같이 피 흘리고 지면 같이 아파하고 다음날 다시 일어서는 과정의 결과였습니다. 그 중심에 손흥민이 있었습니다. 트로피를 들어올리던 그 손으로 지금 강등을 걱정하며 이 마이크를 잡고 있습니다. 저는 그 두 극단을 다 겪었기 때문에 지금 이 팀에 뭐가 빠져 있는지가 보입니다. 전술이 아닙니다. 함께 싸우겠다는 의지, 서로를 향한 믿음. 손흥민과 우승했을 때 우리가 가졌던 그것이 지금은 없습니다. 이 인터뷰가 나가면 여러 말이 나올 겁니다. 각오하고 나왔습니다. 하지만 매주 같은 패턴을 반복하면서 예쁜 말로 포장하는 게 저한테는 그게 더 무책임합니다. 가라앉는 배 위에서 가만히 앉아 있을 수는 없습니다. 손흥민은 자기 결정을 했고 저는 존중합니다. 돌아와 달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왔는지 잊지 말자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어디로 떨어지고 있는지 정직하게 바라보자는 겁니다. 내일 훈련장에 가장 먼저 나가겠습니다. 손흥민이 해줬던 것처럼 먼저 다가가고 먼저 뛰고 먼저 목소리를 내겠습니다. 제가 손흥민만큼의 선수는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피치 위에서 도망치는 비겁한 선수는 되지 않겠습니다. 미드필더로서 이 팀의 중심에서 다시 연결고리가 되는 것. 그게 지금 제가 해야 할 일입니다. 이 유니폼을 입는 한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해외에서는 이 같은 반응을 보여주었고 좋아요와 무료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해 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편안함에 이르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이상 월드TV였습니다.